안녕하십니까, 고담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정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포드 V 페라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제목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포드 대 페라리로 그냥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포드 대 페라리 어떻게 보셨나요? 그 남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자동차 아니겠습니까?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게 없어요. 면허도 없고요. 자동차에 대해서 그렇게 일절 관심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, 하지만 단 하나 자동차와 관련된 로망이 있는 게, 저는 어렸을 때 사이버 포뮬러를 봤습니다. 그래서 레이싱에 대해서 뭔가 그런 남자들의 뜨거운 열정, 막 이런 레이싱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긴장감, 이런 거는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이제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, 이런 거는 좀 흥미가 있는 편인데, 이게 마치 이런 거죠. 저희가 축구를 직접 하진 않지만 축구를 보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요런 거를 보는 건 되게 좋아합니다. 그래서 그런지 이 포드 대 페라리는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건 아니지만 어린 시절 봤던 레이싱 만화처럼 되게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이제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서킷과 그 가슴을 울리는 엔진 소리, 그리고 빠른 속도감,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이 인간 군상들, 요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감명 깊게 봤던 큰 엔터테인먼트 영화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무척 재밌게 잘 봤습니다. 저도 이 남자의 로망이라고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차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 영화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자동차 유튜버 분들 거를 몇 번 보게 됐어요. 저는 GT40만 갖고 싶더라고요. 저는 최근에 그랜저를 새로 나온 거 옵션이 궁금해서 이렇게 봤습니다. 네. 영화 포드 대 페라리는 포드사가 스포츠카 레이스에 진출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죠. 이번 영화 역시 올해 본 최고의 영화 중 하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작품인데요. 이번 12월 초에 무슨 일인지 이 나이브스 아웃, 이 포드 대 페라리, 그리고 이제 개봉하는 파비안에 관한 지식까지 뭔가 좋은 영화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는데 관객들이 영화관을 자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. 아카데미 노린 것 같아요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포드 대 페라리는 관객들이 기대하고 있는 레이싱에도 충실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맷 데이먼, 크리스찬 베일의 우정과 함께 날선 연기 대결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. 그렇게 영화의 볼거리를 늘리는 한편 포디즘을 녹여내 개인의 문제,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제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웰메이드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포드 대 페라리 어떤 영화인지 딥하게 세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당히 가슴 뛰는 영화였습니다. 그리고 고담도 말했지만 저희가 저번에 했던 그 나이버스 아웃처럼 제가 취향 저격당하는 영화들이 많아서 되게 신났고요. 그리고 일단 레이스 자체가 되게 뛰어납니다. 일단 그 픽사의 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중계 화면을 보는 듯한 그런 레이스를 보여줬고, 그 영화 러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차 안에 있는 듯한 그런 효과들을 많이 줬다고 한다면, 이 영화는 조금 내가 이 차 옆에서 같이 달리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이 강하게 드는 영화였어요. 그리고 게다가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었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시사회로 봤는데 스크린엑스 포맷으로 봤거든요. 근데 이제 차의 그 본네트 측면에서 캡 마일즈를 걸고, 그다음에 이제 밖에 배경이 나오거나 아니면 달리는 차를 걸고 이 서킷의 그 코너를 돌 때 그 코너들이 전반적으로 보여진다던가, 서킷을 더 넓게 보여주거나 레이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시선들, 사이드에 있는 관객들이나 아니면은 그 사이드에 있는 배경들, 아니면은 옆에 지나가는 자동차들,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내가 레이싱카를 몰고 있다 보다는 그 옆에서 따라다니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그런 영상미를 좀 제공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전반적으로 레이싱 그 장면들이 너무 리얼하게 잘 살아나서 그것만으로도 일단 볼 가치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서도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이 안에 있는 인물들의 대립구도를 정말 재밌게 풀어나가고 있어요. 먼저 페라리와 그 포드의 자존심 대결,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이고 레이싱에서 항상 우승을 거머쥘 정도로 빠른 차를 만들지만 그 파산 위기도 겪고 있는 젊은 기업 페라리와, 그 다음에 미국에서 1등 자동차를 계속 생산해내고 있고 엄청난 공장을 가지고 있고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지만 돈으로 승리를 사려고 하는 이 포드의 약간 대기업이라고 할까, 약간 악독한 기업이라고 할까, 이런 면모를 막 보여주면서 약간 그 페라리와 포드의 선악 대결로 가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레이싱에 들어가서는 이 구도를 막 뒤바꾸면서 어느 곳이 뭐 강자다 약자다, 어느 곳이 나쁘다 착하다 이런 거 할 거 없이 계속 그 포드와 페라리의 이미지 대결이라고 할까요? 뭐 기업의 그런 대결 구도를 계속 보여주는 것도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그 기업 오너의 태도라던가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도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서 더 안으로 들어가서는 영화의 주인공이죠.
자신의 본능에 충실하고 자존심이 강한 야생마처럼 이 튀는 캐릭터 때문에 주변에 약간 미움도 받고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 켄 마일즈의 모습과 그리고 한때는 자신도 그런 레이서였지만 이제 지병 때문에 지금은 야성을 숨긴 채 거대한 자본 앞에서 자존심을 굽힐 수밖에 없게 되는 이 캐롤 셸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캐롤 셸비가 이 켄 마일즈를 이제 대하면서 자신이 잊어버렸던 야성의 맛, 레이서로서의 그 본능 이런 것들을 대리만족하는 그런 과정들도 되게 흥미롭게 잘 펼쳐졌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런 모든 갈등 요소가 앞서 말했던 레이스에서 폭발하게 되면서 이 켄 마일즈가 이제 자동차를 몰면서 다른 차를 제끼면서 이 역주하는 모습은 그런 이제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엄청난 퍼포먼스로 다가오게 되는데 그 힘과 스피드, 그 모든 에너지가 관객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면서 여러분들 역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캐릭터의 그 빌드업 과정 그리고 그 레이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 이런 것들에 완벽히 동화되는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우정이나 레이스를 통해서 인간 승리 혹은 그 레이싱 자체를 즐기셔도 좋고 혹은 자신의 슬픔을 이 엔진 소리를 들으면서 잊으려고 하는 이 캐롤 셸비의 약간 인간적인 모습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떠한 그 갈등이나 뭔가를 이렇게 놓아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을 되게 이렇게 곳곳에 잘 배치해놔서 그냥 드라마적으로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포맷은 뭐 저희가 스크린X를 추천해드렸지만 4DX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IMAX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영화에서 사운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운드는 정말 좋은 관에서 이 영화를 꼭 관람하시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. 네. 저는요, 먼저 이 영화는 훌륭한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 감정도 동요시키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요. 좋은 영화는 나를 돌아보게 하고 좋지 않은 영화는 주인공을 돌아보게 한다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좋은 영화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 영화는 뭐가 다른 걸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존의 레이싱 영화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. 2001년에 나온 드리븐, 2013년에 나온 러시 더 라이벌 이런 레이싱 영화들을 보면은 개인의 삶을 조명하고 그 끝에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개인과 레이싱을 접목시킨 영화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영화는 시작 초반 맷 데이먼이 연기한 캐롤 셸비가 영광을 다 누리지 못한 채 은퇴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요. 만약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처럼 전개가 되었다면은 이 셸비는 다시 운전대를 잡고 마지막에 승리를 쟁취하는 이야기를 그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. 셸비는 그대로 은퇴를 해버리고 스패너를 집어던지는 이 켄 마일스로 시점이 옮겨져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. 이 켄 마일스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포드사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. 영화적 흐름상 이 포드사와 페라리사의 라이벌 구도를 그리는 듯 보이지만 사실 켄이라는 개인과 포드라는 집단의 라이벌 구도를 그리고 있어서 이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영화는 눈치 보지 않고 페라리도 까고 포드도 까게 됩니다.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과 집단의 대비를 목적으로 두고 기획되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영화는 다른 영화와는 다르게 개인과 레이싱에 접목한 것에 더불어서 집단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. 그 결과로 이 영화는 포디즘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 포디즘이란 이 포드가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대량 생산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일컫는데요. 문제는 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면서 발생되는 인력의 소모 그리고 대량의 산업 폐기물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생했던 체제입니다. 이 포드 대 페라리에서 보여줬던 장면들을 상기시켜 보면은 포드 2세는 공장을 멈춰놓고서는 공장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장면이 나왔었고 그리고 켄 마일스에게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속도를 늦추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. 이 영화는 이 켄 마일스와 캐롤 셸비의 다이나믹한 인생을 담기도 했지만 개인을 갈아서 성장하는 포드사의 이야기도 담아냈기 때문에 남다른 깊이감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사실 드라마가 강조된 영화라 대중성과 멀어지기 일쑤인데 이 영화는 대중성도 놓치지 않죠. 바로 레이싱씬인데요. 켄 마일스의 전문성이 곁들어진 대사도 한몫을 했지만 애니메이션 카 시리즈가 생각나는 흥미진진한 레이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스펙타클한 레이싱과 화려한 연출 장치는 없지만 사실적인 화면 구성과 압도적인 스피드를 담아내면서
이 엔진 소리와 함께 심장이 고동칠 수 있게 잘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크린 X로 보게 되었는데요. 이 자동차를 보면은 이 앞유리, 옆유리 3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화면이 스크린 X로 펼쳐지다 보니까 사실적인 그림 때문에 몰입이 확 되게 됩니다. 진짜 레이싱카를 몰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죠. 만약 4DX가 있다면 이 영화는 4DX 스크린 X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탈 것은 이 4DX와 잘 어울린다고 제가 수차례 강조를 하고 있죠. 그리고 한 장면에서는 누군가 유턴한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정면신에서는 그 차가 안 나와요. 그 옆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. 숨어있는 센치를 좀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현실감 있는 레이싱을 보실 수도 있고 이 대중들도 쉽게 동요할 수 있는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. 단점은 딱히 없고 정말 좋았던 것 하나만 더 말하고 가자면은 이 캐롤 쉘비와 켄 마일스의 현실 형제 같은 우정, 그런 거 볼 수 있고 꿈을 위해 응원하는 몰리와 켄의 부부관계, 그리고 켄과 피터의 끈끈한 부자관계, 하다못해 이 형수님, 제수씨라고 해야 되나요? 형수님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 몰리와 쉘비의 관계까지 관계 설정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이 서로의 케미를 보는 재미가 너무 있어요. 저는 몰리 나오는 씬만 나올 때마다 너무 행복감이 들었어요. 보기만 해도 행복한 느낌을 들 수 있으니까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포드 대 페라리도 정말 재밌었죠? 네. 나이브 싸움만큼 정말 재밌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. 두 작품이 좀 결이 달라요. 그러니까 나이브스 아웃은 전체적으로 좀 통통통 튀면서 끝까지 냉정함을 잃지 않은 작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작품은 점점 고조되는 게 있습니다. 그다음에 그 고조된 게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는 이제 엔딩이 나오는데 그 차분한 상태에서 뭔가 그 여운을 많이 느끼게 해주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서 두 작품은 상당히 노선이 다르지만 색다른 재미를 다 선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희 방송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포일러 방송입니다. 뭐 켄이 마지막에 했던 행동 있잖아요. 이렇게 스포일러 참 애매해. 저는 그렇게 어떤 굴복하는 과정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. 제가 그 한 바퀴를 쫙 빠르게 돌고서는 제발 하지마 속으로 계속 외쳤어요. 하지마. 근데 켄도 계속 그걸 속으로 외치는 듯 하지만 이게 굴복했을 때 이 사회가 개인을 얼마나 이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가 라는 걸 느꼈을 때 뭔가 좌절감 같은 게 들어가지고 슬펐어요. 이게 실제 역사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마지막 그런 연출을 포드에서 원했던 건 아니었대요. 근데 이제 실제로 우승은 이제 켄 마일스가 못하게 됐는데 못하게 된 이유가 켄 마일스가 이제 그 포드사에 반발한 나머지 일부러 차 속도를 늦췄다라는 얘기가 뭐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. 저는 그리고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쇼트트랙을 보면은 이런 부분을 좀 느꼈었던 게 있거든요. 분명히 쇼트트랙에서도 경쟁 관계인데 어떤 한국 팀을 위해서 어떤 팀을 위해서 맞춰야 되는 그런 것들이 괜히 묵살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근데 그 부분에서도 분명히 뉴스에서도 조명이 되었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. 분명 팀을 위해서도 공헌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개인을 억압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. 이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몇 가지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실제 역사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켄 마일스 선수 같은 경우는 사생활 노출을 정말 꺼려했대요.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터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캐릭터 빌드업은 대부분 그 작가분들이 상상하에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영화랑 실제랑 좀 혼동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. 그 페라리랑 포드 인수 과정에서도 원래 포드가 인수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페라리가 먼저 요청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똑같이 그 레이싱 개입에 대한 조항 때문에 마지막에 결국 틀어진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그 협상하는 그 역할로 나오는 존 번탈이 연기하는 리 아이아코카 이 캐릭터가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 이분이 실제 그 포드에서 마케팅 쪽에서도 엄청나게 활약하셨고 그 다음에 부회장까지 아마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. 이분이 나중에 크라이슬러로 가서도 아마 대박을 쳤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나오는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이외에도 되게 자동차 관련된 그 실제 인물들이 많이 나오니까
그런 역사들과 좀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타짜 때나 신의 한수 때나 얘기를 하잖아요. 어떤 바둑을 몰라도, 어떤 고스톱을 몰라도, 어떤 포커를 몰라도, 이 영화가 흥미로우면은 그 영화가 좋은 영화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,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저는 차에 대해서 진짜 일절 몰라요. 네. 제가 아는 차라고는 티코, 르망, 뭐 이런 거밖에 몰라요. 코는 너무 있는 거예요. 우리 집 차가 그거에서 티코하고 르망이었어. 그거 빼고는 전혀 모르거든요, 진짜로. 레간자.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대우 다녀가지고 그것밖에 몰라요. 근데도 재밌더라고. 막 그 전문적인 얘기를 하고, 그게 전문가들한테 어떤 소리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, 저는 그게 되게 모르는데도 되게 재밌게, 흥미롭게 전개가 돼서 너무 좋았어요. 그러니까 저도 뭐 아는 거는 다 주워 들은 거예요. 주변에 이제 하도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주워 들은 걸로만 자동차 관련된 정보들을 좀 아는 정도인데, 고담이 말했던 거랑 비슷합니다. 사실 영화라는 게 불특정 다수들을 생각하고 만드는 거잖아요. 그쵸. 매니아들만 보라고 만드는 건 없으니까. 그래서 가끔씩 저희가 영화 관련돼서 이런 거 얘기할 때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니아분들이 좀 발끈하시는 경향이 있는데, 그러니까 물론 매니아분들만을 위한 것도 있겠죠. 하지만 대중 영화들은 상업적으로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그렇죠. 어느 정도 깔려있기 때문에 네, 그런 거 없이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저도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런 저희 유튜버들이나 아니면은 뭐 영화 평론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해설을 많이 해주잖아요. 저는 해설이 많이 나올수록 사실 영화적으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그런 게 설정이 재밌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영화적으로 한번 봤을 때 그 영화 자체가 재밌고 이해가 확 가야 그게 영화적으로 잘 만든 거지, 이걸 영화를 보고서 아씨 모르겠는데? 라고 해서 이런 걸 다 뒤져봤을 때 아 그게 그거였구나 라고 아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 같아요. 그쵸. 이게 사실 제가 진심을 얘기하자면 나이브스 아웃하고 포드 페라리는 쓸 게 없었어요. 너무 작품이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보면 영화를 보신 분들은 고지고대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써야 되는. 근데 정말 어려운 것들은 진짜 써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. 네. 정크 말에 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네요. 자, 포드 대 페라리 감상평 듣고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7000rpm에 도달했을 때 흐르는 정막조차 사랑스럽다. 4.2점 드립니다. 우리는 언제까지 희생되어야 하는가? 4.0입니다. 지금 나이브스 아웃이 몇 점이었어요? 4.3점이었죠? 네네네. 이번에 4.2점이었어요? 네네네. 나이브스 아웃이 0.1점 올라가네요. 개취 0.1점 더한 개취. 저는 보류예요. 4.0, 4.0이거든요. 네, 보류입니다. 누가 더 위에 서 있다를 지금 가늠할 수가 없어요. 네, 어쨌든 재밌는 영화라는 거. 자, 그리고 저희가 또 파비안네에 관한 진실까지 해볼 건데요. 정말 이번 주는 행복합니다. 좋은 영화들이 너무 많아요. 오도방정이네요. 네. 저번 주인가요? 저번 주는 또 아이리시맨까지.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자, 여러분들 극장에 많이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고담이었고요. 정크였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진성.